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10라운드 3경기 보령머드와 서귀포 70리의 대결. 서귀포 70리의 박지원 선수가 김경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3국이 승부판이 되었습니다. 3국 1지명 오정아 선수, 4지명 박소혜 선수의 대결. 지금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수순이 꽤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수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아 선수의 흑번이었고요. 박소율 선수의 100번입니다. 빠르게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기사의 바둑을 얼핏 봤는데 네, 두 기사 모두 AI에 대한 공부를 너무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묻어나나요? 네,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 이쪽의 수순이나 네, 나머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두 기사 모두 정말 연구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최근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 좌상 쪽에서 흑이 3-3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 장면이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여기서 실전에는 백이 2선에 미는 수를 선택을 했지만 그냥 느는 것도 있었어요. 흑이 막는다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것이 찌르고 이쪽을 끊었을 때 흑은 이어야 되는데 세 점을 잡는 형태가 됐을 때 네, 실전에는 이곳을 밀고 하나, 늘어서 셋, 넷. 네, 똑같이 귀는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된다면은 아까처럼 진행이 되는 것과 집 차이가 조금 납니다. 네, 일단 어찌됐던 뭐 서로 타협의 진행이 됐고 네. 백도 실리를 차지를 했는데 흑도 2점을 잡으면서 이 바깥쪽에 뛰어서 백도를 공격하는 뒷맛도 남아 있고요.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실리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뭐 진행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겠죠. 다시 한번 네. 우상 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AI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네. 여기 한 칸을 뛰니까 백이 젖혀서 어찌됐든 백이 상변 쪽에 지금 최대한 집을 키우면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중앙은 승부로 걸어가는 건가요? 네, 오정아 선수도 이제 우변 쪽에 백도를 공격을 못한다면 실리로 뒤쳐졌기 때문에 분명히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중앙전이 될 것 같습니다. 보령머드의 4지명 박소율 선수, 보령머드의 2지명 강다정 선수를 대신해서 이번 10라운드 3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귀포 70리의 1지명 오정아 선수입니다. 올 시즌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서부터 7라운드까지 3연패를 당했었는데요. 하지만 8, 9라운드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오정아 선수의 공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바둑 자체는 뭐 흑이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30초. 두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셋, 백이 실리를 먼저 차지를 하고 타개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두 텀을 이제 막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 칸을 뛰어서 반대쪽에 있는 이 백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한 칸을 뛴 것은 물론 좌변 쪽의 백도를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자리가 급한 자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가요?
일단 백도 일감으로는 네. 이쪽을 밀고 올라서는 자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 백도 지금 당장 이 좌측에 있는 백도를 움직이지 않는군요. 2번 남았습니다. 네, 백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손을 빼더라도 이쪽의 형태가 백이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밀어서 잡을 수는 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뭐 나중에 이런 데를 끊었을 때 네. 흑이 수를 조여야 되는데 뭐 중앙 쪽에 활용 등을 생각을 한다면은 뒷맛이 좀 나쁩니다. 30초. 하나, 박수일 선수 이 장면에서 초읽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6, 7, 8. 다시 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 꼬부려 움직였습니다. 흑도 지금은 좌변 쪽을 당장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상변 쪽이나 아니면 우변 쪽을 공격을 하면서 그쪽의 결과에 따라서 좌변 쪽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두 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오정화 선수가 결국에는 그쪽을 밀어서 처리를 할 생각이었더라면은 네. 한 칸 뛰기 전에 먼저 미는 편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요. 혹시 백이 먼저 연결을 할까봐 먼저 차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밀어간 것 아닐까요? 아, 글쎄요. 어떤 생각일까요? 일단 흑이 밀었을 때 백이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흑의 입장에서 불만이 있을 이유는 셋, 전혀 넷, 없었기 때문에 네. 일곱, 여덟. 뭔가 그냥 밀었어도 될 것 같았는데요. 어찌됐든 결국 흑은 뭐 좌변이나 우변 쪽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본격적인 하이라이트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흑은 연결, 백은 차단을 하면서 백의 공격을 노리고 있는데요. 우선 공격의 첫 번째는 차단이 되겠죠. 네, 우정화 선수는 지금 좌변 쪽이 확실히 깔끔하게 연결은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백도 다음에 단수 치는 것까지는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단수를 쳤을 때 흑이 한 칸을 띄어서 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겠죠. 이곳에 한 칸을 뛴다면은 백이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흑이 받았을 때 이곳을 끊는 것과 이쪽 느는 것 두 가지를 맛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더 실전적으로 꼬부려 움직였는데요. 아, 네, 지금 재밌는 수가 나왔네요. 네. 모양상은 한 칸인데 좀 둔탁해 보이지만 굉장히 힘있게 도와갔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흑이 밀어간 쪽을 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 정도로 둔다면 가장 무난하고요. 네. 만약에 백이 이쪽을 젖혀서 응수를 하는 것은 흑이 끊고 넷, 단수치고 돌파를 했을 때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따내는 게 확실히 선수로 듣지도 않고 이쪽이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중앙 쪽이 어차피 깔끔하게 처리가 잘 안 되죠. 네. 억지로 연결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자, 지금 호구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좀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네, 지금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0초.
흑도 지금은 상변 쪽에 계속해서 응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여섯, 확실하게 바깥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아홉, 지금 거기를 붙이는 것까지는 이게 근데 선수긴 한데요. 백도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있네요. 받아준다면 네. 이쪽에 붙이는 교환은 득인데요.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좋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타이밍을 잡았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박소율 선수는 가만히 받아두었고요. 박소율 선수가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주지를 못하고 받았기 때문에 오정화 선수가 이득을 봤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중앙전 이 승부처 장면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3국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맞이했는데 장고대국 1국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여덟, 아홉, 자, 장고대국 1국 최정 선수와 이도현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연승을 달리고 있는 최정 선수. 자, 아직까지 승점이 없는 이도현 선수의 대결. 모든 데이터는 최정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는데요. 이도현 선수 오늘 내용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중반까지는 이도현 선수가 잘 뒀고요. 네. 흑이 우세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최정 선수로 약간씩 기울기 시작했었거든요. 계속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 갔군요. 최정 선수가 100불개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도현 선수 오늘 잘 싸웠는데요. 아쉽게 판을 끝까지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최정 선수의 연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10라운드 3경기 가져가면서 올 시즌 10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요. 여자 바둑리그 통산 27연승이 되었습니다. 최정 선수의 승리로 스코어 1대1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속기대국 3국에서 갈리겠습니다. 서귀포 70리의 1지명 오정화 선수, 보령머드의 4지명 박소율 선수의 대결. 자, 승부처 장면입니다. 오정화 선수의 공격, 박소율 선수의 타겟 장면. 네, 지금 흑이 상변 쪽에 붙이는 교환을 한 다음에 우변 네. 쪽 공격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백이 어깨를 짚으니까 위쪽에서 씌워가고 백이 틀어 막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흑도 이 타이밍에 이 한 점을 따내서 10초. 상변 쪽과 교환을 시켜둬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에 돌이 온다면은 백이 꼬부렸을 때 여덟, 아홉, 세 점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네. 교환을 생략을 하고 백이 한 점을 잡더라도 흑은 붙여서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이 우상 쪽의 흑석점은 이 백대마와 연관이 있는 요석이기 때문에 오정화 선수도 교환을 해놓지 않았고요. 30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쪽의 교환은 제 느낌에는 그래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역으로 당한 것이 좀 아픈가요?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흑이 안에서 살더라도 바깥쪽에 악수가 필요하고요. 결과적으로 공수의 느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정화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좀 살아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공수 관계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다섯, 네, 지금 흑이 일곱,
사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이런 네. 데를 붙이고 열, 호구를 쳐서 뭐 이쪽을 하나 받는다면 부분적으로는 흑돌이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쪽에 젖혀 있는 곳에 돌이 온다면은 백이 이곳을 젖혔을 때 끊기에는 여길 끊어서 물론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백이 집으로는 큰 집이 나진 않지만 네. 이 한 점은 이 백대마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탄력적인 행마로 안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붙인 수도 여기 한 칸 띄어서 버티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처럼 백이 여기로 차단을 하는 것은 흑도 사선을 붙이면서 백돌 전체를 끊자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백이 호구 쳐서 연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흑이 호구를 쳤을 때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소율 선수 그쪽은 그냥 늘어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흑이 받아줄 리가 없고 젖혀서 반발을 할 겁니다. 반발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백돌이 뜯기는 건가요? 글쎄 여기 젖히면은 네. 막아서 백이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수를 쳤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백도 이쪽을 더 이상 받는 것은 둘, 셋, 흑이 늘었을 때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일곱, 여덟. 모양이 좀 무너지겠네요. 네, 이거는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자리를 또 놓칠 리가 없죠. 여기서 백이 변신을 하고 이 아래쪽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은 너무 미미할까요? 다섯, 손해가 너무 큰가요? 여섯, 일곱. 네, 아래쪽에 돌파하는 것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돌파를 하더라도 일단 지금 둔 자리는 둬야 되고요. 네. 흑이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라면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반발하는 것이 반발을 했을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겁니다. 박소율 선수가 그냥 늘어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네.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오정화 선수가 한 점을 따내지 않은 것이 잘 됐죠. 무난하게 뒀다면 유리하게 정리를 시킬 수 있었는데요. 변화를 꾀해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단수는 아프지만 10초. 하나, 박소율 선수의 생각은 셋, 지금 치받은 자리 돌파와 우변의 안형을 없애가는 것이 맛보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백돌이 너무 얇죠. 네. 욕심이군요. 백은 지금 당장 패를 들어가기에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30초. 그러면 흑이 이쪽까지 막아서 버텼을 때 글쎄요. 이게 백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 단수 치는 것은 흑이 호구를 치고 뭐 여기 틀어 막는 것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틀어 막았을 때 유일하게 버텨야 되는 것은 이쪽을 날일자를 두면서 흑도를 압박하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 점을 따내면은 셋, 백이 한 수로 다섯, 이쪽의 약점을 다 일곱,
지킬 수가 없습니다. 12번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오정환 선수 초읽기 하나를 보내고요. 두 선수 모두 초읽기 2회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정화 선수는 우변 쪽을 둔다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텐데 그래도 일단 중앙 쪽에 백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우변 쪽이 잡히더라도 뭐 적어도 패는 날 거거든요. 하나, 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틀어 막은 다음에 여섯, 패를 통해서 뭐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던지 네, 일단 버티고 싶어요. 네. 자, 우선 기분 좋게 틀어 막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선 백도 답답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둔다면 흑이 패를 따내면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네. 뭐 적어도 이곳에 돌이 왔을 때 네. 30초. 하나, 둘, 돌이 잘 잡히는 형태가 아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백이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돌이 온다면 잡으러 가는 것은 네, 붙여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지금 그 자리는 백이 단수를 쳐서 버틸 수가 있는데요. 흑이 따낸다면요. 네, 백은 이쪽을 단수를 치던지 아니면은 네. 이곳을 붙이는 아.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 흑이 네. 돌파를 하는 것은 이렇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돌의 사활이 걸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박수일 한 번 선수 남았습니다. 초읽기 하나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습니다. 자, 승부처 장면에서 마지막 초읽기. 집중력을 놓아서는 안 되겠고요. 네, 지금은 백이 이쪽 하나 붙이는 교환을 한 다음에 흑이 있는다면은 뭐 이곳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두면서 패를 통해서 이제 이런 데를 젖히면서 사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네. 붙이는 수를 두죠. 급소의 오정화 자리. 선수가 네. 지금 붙이는 수를 못 봤던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수를 봤다면은 이 선에 빈 삼각을 둔 수는 글쎄요, 잘 떠오르는 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모양이 좋지 않은 빈 삼각을 두어가자 일곱. 백이 급소의 자리를 두어갔고요. 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백이 연결을 할 때. 흑의 안형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곳을 잇는다면은 흑이 이 선을 이은 다음에 백이 이었을 때 붙여서 마지막 하나, 부분적으로는 사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백도 이쪽을 그냥 잇는 것이 아니라 일곱, 여덟. 아, 네, 이거 먼저 잇는 건 좀 악수 같은데요. 네, 이거는 흑이 네. 이었을 때 백도 두 점을 살리는 것보다 따로 살아야 될까요? 근데 여기 타협하긴 좀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잇고요. 네.
흙이 붙여서 한 점을 잡는다면은 그 타이밍에 셋, 그냥 한 점을 따내서 다섯, 이곳은 산 건가요? 네, 이 백돌은 거의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런데 붙이는 자리가 네, 다 선수로 듣고요. 미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잡으러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텨갑니다. 네, 지금은 오정화 선수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패를 따내면서 백을 먼저 괴롭혀 볼 필요는 있어요. 이 선을 붙여서 살게 되면은 백도 한 점을 따내서 생각보다 백의 형태가 깔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눈 지금 모양을. 그 수는 네. 어떤 뜻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좀 일단 네, 겁을 먹고 있는 건가요? 흙이 넘어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삼십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지만 오정화 선수는 계속 괴롭혀 가고 있습니다. 박소율 선수가 타협을 요구했지만 오정화 선수는 계속 괴롭혀 가면서 상대방의 대마를 노려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부분의 전투는 어떤 결말로 이루어질까요? 오정화 선수와 박소율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서귀포 70리와 보령머드의 10라운드 3경기, 현재 스코어 1대1 승부판 속기대국 3국입니다. 넷, 다섯, 자, 지금 이곳에서 패를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아홉. 네, 두 기사 모두 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변 쪽에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두 선수는 그 부분은 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오정화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지금은 백이 우변 쪽을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수혜 선수 위험했습니다. 자, 출기에 쫓겨서 황급히 착수를 했는데요. 자, 조수는 어떨까요? 글쎄요, 박소율 선수가 지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네. 흐름 자체가 이 정도로 진행을 해서 백이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텐데 지금의 선택은 글쎄요, 일단 백이 두고 흙이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0초. 하나, 이게 백이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박소혜 선수가 마지막까지 이 2선 돌파와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마음의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초읽기가 카운트가 되면서 마지막에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흙이 연결이 되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백의 돌들이 정말 좀 똘똘 뭉쳐져 있네요. 네, 백이 정말 딱 두 집만 내고 살겠다라는 뜻인데, 네. 글쎄 이 정도로 이제 우화 쪽에 이제 흙집이 꽤 날 텐데 그것을 네.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 우하기의 흙의 실리가 하나, 둘, 백돌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굳혀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어서 자, 버텨가고 있고요. 지금은 흙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좌변 쪽에 백돌을 신경을 쓰지 않고 하변 쪽에 밀어 올리면서 우하 쪽과 하변 쪽에 집을 짓자고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기로 뭐 당장 공격을 하는 것도 두터운 수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백의 입장에서는 손을 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도 나쁘지 않겠죠. 당장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좀 은은하게 공격을 노리는 작전인 것 같은데요. 백이 먼저 하변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뭐 하변 쪽은 셋, 넷, 좌 쪽이나 좌변 쪽을 다 신경을 쓰면서 쉽게 사는 것은 생각을 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늘어간 것도 흙이 이었을 때 뭐 단순히 안에서 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흙이 들여다봤을 네. 때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흙은 여기까지만 결정을 해두고 네. 다섯, 여섯, 먼저 좌 쪽을 압박을 한다면 이곳이 두터워지는 순간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것도 강력하거든요. 네. 정말 사방이 철벽이기 때문에 저렇게 옥집을 만들어 가면서 잡으러 가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형세는 오정화 선수가 정말 즐겁습니다. 네. 백이 상변 쪽에서 집을 차지하면서 버티긴 했지만 생각보다 백의 집이 크게 나진 않고요.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그쪽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네. 중앙 쪽을 당장 들여다보는 것도 있겠지만 바둑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좌 쪽을 먼저 압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게 바로 공격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흙이 너무 즐겁네요. 네. 뭐 두텀은 정말 이 확연히 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곱, 그렇다면 실내 균형은 어떨까요? 네, 지금 집을 살펴본다면은 상변 쪽은 흙이 젖히고 백이 막을 때 호구 치면은 이렇게 어느 한쪽을 단수 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이쪽은 흙이 나중에 젖히면은 패를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뭐 여기는 한 이 정도로 일단 확정가를 보시면 되고요. 백이 10, 20, 하나, 25, 28, 30, 36집, 40, 43 이쪽이 살았다고 보면 한 3, 4집 정도. 그럼 한 47이라고 보시면요. 여기까지 100집이 50집인데 여기는 뭐 백이 큰 집은 아니고요. 뭐 산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한 3, 4집은 나겠죠. 그럼 백이 대략 한 55집이 조금 안 납니다. 흙은 이쪽이 12, 여기는 뭐 한두 집 정도.
대략 여기까지 한 15집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덟, 아홉, 지금 하변 쪽은 흑이 공격을 하면서 집이 한 이 정도 선에서 날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집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쪽은 10, 20, 30, 40, 50, 55, 60, 이쪽만 해도 60집은 나겠네요. 네. 이게 통으로 다 집이 되는 건가요? 이게 백이 하변 쪽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좌 쪽에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손을 빼기가 여섯, 쉽지가 않습니다. 여덟, 자, 침입해 갔습니다. 승부수를 뛰어가는데요. 네, 백도 앉아서 질 수는 없다. 네. 일단 하변 쪽을 들어가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오정화 선수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좌 쪽을 압박을 하면서 백도를 공격을 했을 때 하변 쪽에서 쉽게 백돌이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좌 쪽을 압박을 하면서 하변 쪽을 공격을 하겠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자신 있으신가요? 만약 대국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못 살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쉽게 여기에 흑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곳을 하나 찌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빠졌을 때 하나, 둘, 아래쪽에서는 집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은 백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기에 돌이 하나만 있어도 입구자로 나가는 것은 쉬우면은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입구자로 나오면 또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고요. 네. 지금 상군마가 되겠네요. 이게 흙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 좀 바둑이 너무 유리하니까 이제 떨려서 좀 하나, 뒤로 물러서지만 않는다면은 잡힐 가능성이 지금은 높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치받아서 연결을 해 놓으면서 천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선수는 지금 이쪽에 돌이 온다면은 다음에 씌웠을 때 어차피 백은 안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데 느는 것은 여기가 선수니까요. 네. 백돌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그쪽을 늘어갑니까? 안형을 만든 데는 불리한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쌍립을 쓴다면은 갈 데가 없는데요. 이곳을 두는 순간 네. 백이 바깥쪽을 나가야 되는데 그 옆쪽으로 공격을 했을 때 하나, 연결을 해야 되고요. 셋, 한 칸을 뛰면 다섯, 여섯, 알기 쉽게 여덟. 맛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오정화 선수 지금 굉장히 편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이키 하나를 보내면서 끝까지 신중한 모습. 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판이 승부판이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승부가 쉽게 날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소혜 선수 어려운 형국을 여덟.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쌍립을 하기 전에 먼저 찔러놔서 오정화 선수는 쌍립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어차피 하변 쪽은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부분적으로 찌른 것은 악수기는 합니다. 백의 안형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네, 틀어 막는 순간 이쪽에 한 집이 깔끔하게 나 있고요. 네. 하나,
쌍립을 그때 두더라도 네, 이제는 백이 다섯, 있던지 바깥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찌르는 교환은 확실히 이 사활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네. 흙이 연결만 된다면, 그리고 또 백이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변은 제압할 수 있다. 이것이 오정화 선수의 생각일지. 네, 지금은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뭐 이곳이나 네. 이 백돌의 사활에 있어서 좀 추궁을 하는 쪽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더 이상 괴롭혀가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이 중앙 쪽에 이제 듣는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네. 하변 쪽에서 잡으러 갔을 때 백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물론 이 그림도 역시 백의 힘든 발걸음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백의 신경 쓰인 자리를 한 자리는 조금 정리를 시켜준 의미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좀 더 중앙 쪽에 선수를 교환을 할 수 있는 수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찌됐든 이제 더 이상 중앙 쪽에 선수가 되진 않아요. 좌우기가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오정환 선수는 하변으로 향하겠죠. 마지막 네, 흑이 가능하다면은 이 중앙 쪽에서 씌워서 잡을 수만 있으면은 다섯, 여섯, 이게 가장 좋은데 네. 흑은 떨리긴 합니다. 딱 그 중간인가요? 백이 중앙으로 진출 못하게, 그리고 이 하변의 안형을 조금 좀 삭감해 가면서, 그래서 사선으로 딱 그 중간으로 둔 것 같은데요. 백이 안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했을까요? 네, 백도 일감은 일단 이쪽을 붙여서 흑이 젖힌다면은 마지막 하나, 치받는 것이 셋, 네, 네. 가장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붙여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은 계속 중앙 진출을 노려가고 있고요. 타개할 때 보면 막 붙이고 끊고 뭐 이런 행마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금 배석에서는 그런 그림은 잘 안 나오나요? 젖혔을 때 여기서 끊는 건 좀 이상한가요? 마지막 하나, 지금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네. 단수를 치면은 네. 여섯, 위에서 단수 치는 게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교환을 하더라도 네. 어차피 이 바깥쪽에서 뭔가 백이 이득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반대쪽으로 젖혀서 네, 오정화 선수가 일단 공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 조금 찜찜한 형태가 됐어요. 조금 여유 있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나, 둘, 네, 어찌됐든 이렇게 밀고 젖히면은 다섯, 흑도 좀 약점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네. 여덟, 이보다는 그래도 확실한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정화 선수의 생각은 이 가운데에 놓여진 흑돌로 인해서 백의 안형은 확실한 한 집, 이 두 집이 나지 않았고 중앙 진출도 이 한 점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인데요. 네, 지금도 냉정하게 본다면 잡힐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백의 탄력이 생겼고요. 어쨌든 두 기사가 모두 다 마지막 초이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밀어가고요. 흑도 모양만 본다면 젖히는 것보다는 이 위쪽에서 씌워가는 게 모양이 더 좋기는 한데요. 아 그런가요?
치받더라도 일단 늘어서 네. 진행을 한다면은 바깥쪽으로 백돌이 탈출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이 안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흙이 언제든지 이쪽을 치받는 자리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여덟, 이 자리에서 안형이 잘 안 나오겠죠. 한 칸 좀 단단하게 좀 신경이 쓰였던 자리 쪽으로 보강을 하면서 중앙 진출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네, 백도 붙여서 나가는 것이 흙의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젖힌다면은 여기 호구 쳤을 때 마지막 하나, 둘, 입고 넷, 다섯, 여섯, 늘어서 진행이 된다면 네. 좀 숨통이 트인 건가요? 네, 어찌됐든 바깥쪽으로 진출은 했거든요.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흙은 지금이라도 끼운다면은 백도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 아. 호구 치는 자리가 선수로 듣더라도 네. 여섯, 일곱, 치받아서 네. 근데 오정환 선수는 그 정도로 지금 만족이 안 됩니다. 네. 전체를 잡으러 갑니다. 이게 정말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은 네. 한 수 한 수 들 때마다 이게 손길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준수는 흙이 가장 간단하게 두면요. 네. 있는 것은 끊어서 네. 붙이더라도 이쪽을 치받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아, 그렇게 치받아서 차단을 하는 게 있군요. 네, 그러면 이쪽을 늘고 늘었을 때 입구자를 두는 게 이제 유일한 뭔가 변수를 만드는 수인데 네. 이것 또한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찝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요. 네, 찝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뒀을 때 백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단수를 쳐서 호구 모양을 파워하고 있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상 단수는 조심히 쳐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을까요? 네, 지금 백이 호구 쳐서 버티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고요. 있는 것은 흙이 이어서 있더라도 끊었을 때 아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자, 우선 따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팩감이 누가 맞느냐인데 백은 좌쪽의 팩감이 너무나도 신경이 쓰이죠. 만약 마지막 흙이 패를 계속하지 않고 그냥 후퇴하면은 다섯. 백이 탈출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그것 또한 의문이긴 해요. 그것도 어렵군요. 대마가 걸려있는 상황, 박소유 선수는 자체 팩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소율 선수도 지금 우아 쪽에 팩감을 사용을 하는 것은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흙이 한 칸을 띄어서 받았을 때요. 네. 이쪽을 찌르고 다음에 이런 자리에 팩감을 사용을 하는 것은 흙이 젖히고 이어서 받았을 때 이제는 패를 따내더라도 뒤에서 단수를 치면은 이곳의 형태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이 바깥쪽의 약점을 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 팩감은 좀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해야죠. 흙이 조금만 두터워지더라도 패를 계속하지 않고 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서도 뒤로 단수를 쳤는데요.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두는 것도 성립이 돼요. 오정화 선수는 패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백이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박소율 선수는 이곳과 뭔가 연동을 해서 뭐 네. 이런 자리에 돌이 오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 정도를 잘하면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입끝자로 꼬리만 살겠다는 작전인가요? 글쎄요. 근데 이게 백이 한 칸을 뛰는 타이밍에 이쪽을 단수를 쳐버리면은 또 이쪽에 대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한 점을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뒤쪽의 사활이 다시 문제가 생기죠. 단수 치고 있더라도 찌르고 있는다면은 백이 끊어두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젖히면은 이 백돌의 사활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게 자체로 이으면은 자체로도 궁도가 불확실한가요? 어차피 못 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중앙 쪽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정화 선수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곳을 잇고 둘, 통째로 끊어서 넷,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젖히면은 이 베개 형태가 생각보다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잘 네. 잡히지는 않아요. 아마 패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 흑의 입장에서는 패라면서까지 이 대마를 잡으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흑이 두 점을 따내서 이곳은 여전히 이쪽을 이어서 둔다면 하나, 둘, 셋, 넷, 백이 이을 때 다섯, 여섯, 치받으면 일곱, 이곳까지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단수를 교환해 놔서 흙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작전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흑이 끊고요. 네. 단수를 칩니다. 백이 따내면은 이쪽을 따내고요. 네. 있는 것은 따내서 백이 안 되니까 네. 팩감을 쓰고 따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쪽을 따내면은 이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네. 이거는 뭐 여기를 받더라도 잡히고요. 하나, 둘, 셋, 양패 상황이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계속 따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오정화 선수도 지금 끊기 전에 다시 한번 수익기를 하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어갔습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끊어가는 수를 결행을 했고요. 지금 이 수가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 이 한 점만 따내지더라도 보시면은 이 우변 쪽의 백대마가 이곳에 돌이 왔을 때 호구를 치더라도 네. 치받으면은 잊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이 바깥쪽으로 마지막 나가는 것이 잘 안 되죠. 둘, 이곳을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지금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있지만 이쪽을 단수를 치더라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어차피 여길 따내는 것은 이쪽을 따내고 팩감을 쓰고 이쪽을 따내면은 흑이 다시 여기 한 점을 따냈을 때 백이 패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백돌이 깔끔하게 잡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로 단수 쳐도 똑같나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패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이 따냈을 때 이번에는 흑이 위로 따내고 백이 패를 또 위를 따내더라도 그 옆으로 따내고 네, 보통 이렇게 양패가 벌어졌을 때는 네, 상대가 두는 순간 바로 둬야 돼요. 이게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대가 어느 자리를 따냈는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패를 따낸 자리를 되따내면서 반칙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네. 마지막 바둑 리그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네. 허영호 선수와 이호번 선수 바둑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자, 여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박소율 선수가 항복을 했습니다. 역시 좌변에 전투의 자리, 그 자리가 정리되고 나서는 흑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두 선수가 대국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네, 흑이 우변 쪽에 입구자를 붙였을 때 백이 늘어서 받았더라면은 백이 형세가 괜찮았었는데 거기서 뭔가 백도 좀 더 욕심을 내면서 버텼고요. 흑이 반발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이 버틴 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주장입니다. 오정아 선수가 흑 불결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상대팀의 일지명을 만나고 있는 박소율 선수. 대진운이 안 따르고 있는데요. 오정아 선수의 승리로 서귀포 70리가 2대1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속기대국 3국이 결승점이 되었습니다. 서귀포 70리 2승 1패로 10라운드 3경기 승리로 가져갑니다. 네, 서귀포 70리가 10라운드도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서귀포 70리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정말 김수진 선수가 바둑이 좋았었는데 아쉽게 반집 역전패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패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연패를 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령머드는 10라운드 패하게 되면서 지난 라운드에서는 부안 곰소소금 7위 팀에게 패했고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서귀포 70리 꼴찌팀에게 패하게 되면서 지금 1위 팀이 계속해서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팀이 1등을 찍는 순간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상위권 팀들이 지금 하위권 팀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있고 그만큼 중위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10라운드 3경기의 승부판은 이 속기대국 3국이 되었는데요. 자, 오정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최근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3연승이에요. 네, 오정아 선수가 뭐 저번 라운드의 바둑을 보더라도 이 선수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바둑도 사실 뭐 중반에 한 차례 좀 바둑이 나빴던 적은 있었지만 그 차이는 미미했고 그 중반에 승기를 잡은 것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오정아 선수는 확실히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주장 오정아 선수의 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서귀포 70리도 앞으로 힘을 내는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지현 선수와 오정아 선수 원투펀치가 사실 처음부터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그게 좀 뒤늦게 발동이 걸렸죠. 네, 자, 1등 팀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요. 승리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끝난 박지현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좀 반집 승부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역전에 재역전이 연출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초반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중반에 제가 거기를 붙여가지고 끄는 게 흙이 귀에 살아있는 모양인 걸 깜빡해가지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는데 계속 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끝내기에서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끈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정아 선수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이번 10라운드 3경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최근 리그 3연승이에요. 이 5라운드서부터 7라운드까지는 이 3연패에 빠져 있다가 역으로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계속 지고 있을 때 일단 뭐 언니가 잘 이끌어 줬고요. 진짜 그게 좀 의지가 많이 됐고 다 이제 부담 안 주고 편하게 두라고 해줘가지고 좀 내려놓고 두니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네. 박지현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또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었는데요. 또 오정아 선수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정아 선수는 또 바둑계에 유명한 또 건강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많은 또 기사들에게 운동을 추천하고 있어요. 오정아 선수는 최근에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최근에 하는 운동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니한테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정말 쑥스러운데요. 저는 언니에 비할 바가 못 돼가지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다니던 요가원은 못 다니고 있고요. 네.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같이 이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오정아 선수는 또 부부 프로 기사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그 이영구 구단과 집에서 대국도 많이 하나요? 대국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열이 좀 받아가지고 갈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바둑은 안 두는데 같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거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지현 선수에게 질문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라운드 3경기에 대한 출사표가 기적의 서귀포 70리라는 각오를 보여주었어요. 저 10라운드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또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으로 남은 라운드도 좀 기적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이 남은 판을 다 이겨야 이제 좀 포스트 시즌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저희 서귀포팀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좀 아무튼
감사하고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팀 그래도 끝까지 좀 만만치 않은 승부 정도만 만들어도 일단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요. 일단은 다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력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라운드 3경기 승리를 거둔 서귀포 70리 인터뷰로 만나보았습니다. 자, 10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어떤 팀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팀 순위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귀포 70리 1승을 추가했습니다. 3승 7패가 되었는데요. 순위 변동에는 없었고요. 보령머드가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네, 원래 1등이었는데 오늘 네. 패배를 하면서 개인 승수가 밀려서 2등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6승 4패 팀이 3개 팀이 있고요. 지금 5승 팀이 2개 팀.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5위에서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기세가 대단한 것이 김은지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팀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팀의 기세가 정말 무섭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10라운드 4경기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여수 거북선과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대결인데요. 김노경 선수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 선수가 출전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일단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김노경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 게 이게 주전자리를 놓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부담이 되겠죠. 자, 이국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결. 자, 권주리 선수도 최근 기세가 아주 좋고 포스코케미칼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권주리 선수의 기세도 좋고요. 그렇지만 김혜민 선수도 정말 녹록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3국도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송혜령 선수와 박지은 선수의 대결. 재미있는 오더가 짜여졌네요. 네, 이렇게 10라운드 4경기는 여수 거북선과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서는 여수 거북선이 3대0 완봉승을 거두었지만 이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도 예측하기 어렵겠죠. 네, 박지은 선수가 살아나면서 팀도 살아났죠. 네, 자, 과연 여수 거북선이 전반기에 이어서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연승을 이어나갈지, 이어지는 10라운드 4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재 해설위원, 저는 김예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